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나무님 썬님. 저는 여행작가로 일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여행작가라고 하니까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뭐 재밌는 일이죠. 여행책도 몇 권 내서 나름 베스트셀러 작가 대접도 받고 있고요.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며 나름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여행작가로서 사람들에게 여행지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주는 일에 나름 사명감도 갖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요.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요. 그건 아니고요. 자, 여행은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환경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죠. 여행에 대한 준비는 소홀하면서 환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른 카페에서는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여름휴가 어디 갈지 생각 좀 해봤어? 근데 뭐 동남아나 유럽은 좀 시시하고 남들 잘 안 가는 데 가보고 싶은데 모르겠네. 뭐 자기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나도 동남아 이제 많이 가서 좀 질리더라. 근데 얼마 전에 그 TV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인도 나오는 거 봤는데 오 재밌겠더라. 야, 인도 그거 나도 본 것 같아. 근데 맞아 인도 좀 색다르지. 그래, 우리 인도 가자. 인도 좋아. 인도. 그 아름다운 타지마할 너무 로맨틱하잖아. 겐지스가 너무 멋있지. 인도로 가면 여행 기간은 좀 길어지겠지만 그런 데는 지금 젊었을 때 아니면 어디 가보겠어. 맞아. 그런데 야, 자기야, 근데 인도 좀 위험하지 않나? 치안도 안 좋고 위생 상태도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내 편견인가 모르겠네. 자기야, 지금 그 등치에 겁내는 거야? 안 어울려. 겁내다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세상에 안 위험한 데가 어딨어? 하긴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지. 그리고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여행 많이 한 언니 있잖아. 그 언니. 알지, 자기 봤지? 맞아. 그 언니가 쓴 여행 에세이 책 보니까 인도 엄청 재밌대. 그럴까? 가자, 인도. 그냥 가는 거야. 우리 인도로 한번 알아볼까? 배낭여행 콜? 그래, 가자.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아이고,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여행을 계획하는 모양인데 그들의 대화 내용에는 저는 확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끼어들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참견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애꿎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원샷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인도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행을 준비하는데 최선의 정보도 신중함도 없는 그런 태도라면 어디를 가도 고생길이 훤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준비도 정보도 없이 무작정 고된 여행지로 떠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행지에서도 무모한 행동으로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무척 많이 봐왔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요. 들떠서인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여행을 환상으로만 접근한 사람들 볼 때마다 여행판을 아는 사람으로서 많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여행 작가로서의 이런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나무네서님. 네, 남녀 상열 시사. 오늘은 여행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분 여행 작가신데 네. 이렇게 개념 없이 환상만 가지고 여행 준비하는 분들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 인도 환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의 당사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인도 환타. 감사합니다. 자, 지금 게시판에 좌좀 환타옹께서 안녕하세요, 김나무님, 선님. 오늘 환타옹 잘 좀 조리돌림 부탁드립니다. 예. 조리돌림. 벌써부터 이런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그 지인들이 뜨거운 반응 보내주시니까. 오늘. 인도 환타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그러니까. 거. 평상시 행실이 안 좋다는 거죠. 도착까지 했죠. 이제 나오니까 좀 들어라. 뭐 이러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실 때마다 정말 가슴 답답하세요? 저는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쓰잖아요. 근데 정말 여행지에서 누가 죽었는데 내 책을 안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몽을 정말 꿔요. 그러니까 좀 또 제가 하는 지역이 좀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사실 인도. 일반적으로 알려지기. 인도, 중국 이러다 보니까 뭐 하는 얘기들이 여행지에서는 대부분 이제 여행책은 아름다운 사진과 미사역을 곁들여서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저는 뭐 하지 마. 죽을래? 하지 야, 너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여행책이요, 다큐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환타님 여행책을 보면은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예쁜 네. 여행책들이 유행인데 환타님 여행책은 뭐랄까
이렇게 좀 각 잡고 봐야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렇게 뭔가 환상, 정말 말씀하신 대로 꿈과 환상, 네. 뭐가 좋다, 아름답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설명도 잘 해주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라, 제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 없이 간다는 거, 특히 요즘 그 꽃보다 남자인가요? 꽃보다 뭐 할배, 꽃보다 시리즈 할배, 있잖아요. 네, 뭐 꽃보다 할배, 시리즈. 누나, 뭐 언니, 이렇게. 뭐, 예. 그 영화, 그런 그 텔레비전 시리즈를 보면은 무작정 떠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인천공항에서 막 우리 어디 네. 갈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아웃바운드 여행사 직원분들이 고생 너무 많이 한다고. 아, 그래요? 갑자기 떠나자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너무 많아서. 또 현지에 있는 분들도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아무런 예약 없이 나타나서 미치겠다. 너무 그래서 이게 좀 엉망진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근데 준비 없이 간다는 게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인도? 예를 들어서? 일단 뭐 꽃보다 시리즈는 기존의 한국 미디어가 다뤘던 방송 중에서는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숙소를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패턴을 알려주는 거에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전에 나왔던 프로들은 정말 무작정 예쁜 그림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 나라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어떤 이미지에 집착을 해서 여기가 어디지? 아 여기가 이런 나라야? 그럼 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토리니 해변 그 섬 사진 보고 포카리스에트 광고 그치. 그러니까 거기가 그리스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인 게 중요하지 않다. 괜찮다. 네. 거기가 그리스가 됐던 마케도니아 됐던 하다못해 중국이어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 그림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 그림 속에 있었어라고 SNS와 블로그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좋아요 100개 터지길 바라는. 그러니까 그 여행의 명분이란 게 좀 바뀌었네요. 저는 요즘 여행의 거의 반은 허세와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얘기로 제가 중국 가이드북 쓰잖아요. 중국이 정말 책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안 가요. 중국을 안 왜요? 간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하면 가까운 나라고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배낭여행자들이 안 가는 게 20대들이 중국을 갔어요. 가서 블로그에 올려요. 님들 나 중국 갔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또 장기 털리러 갔니?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갔다 오면 놀림을 받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진짜. 중국도 굉장히 넓고 다양한데 그냥 그렇게 이미지가 하나로 퉁쳐져 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에 한국인의 대한 전투기죠. 이미지가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예를 네. 들어서 이태리 하면은 뭔가 어. 있어 보이고 우아해 마마미아. 보이고 중국이나 필리핀 가면 뭔가 좀 보여?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갖고 있는 선입견의 문제도 있네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박물관이나 그 나라가 역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포커싱을 맞추면 되게 좋은 여행지인데 이제 뭐 대부분 보면은 뭐 너 종이로 만든 만두 먹었니? 뭐 이러면서 뭐 야 신장 확인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자고 있을 때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자랑이 안 되니까 그냥 안 간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 이태리였나요? 그 한국인 여행객들이 갔다가 그 사고 성폭행 당한데. 당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뭐 아무래도 일단은 해외로 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실 뭐 그런저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여행자들이 많아졌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이제 포커싱이 좀 맞춰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또 뭐 성폭행하면 또 인도가 아주 핫한 핫하죠. 지역이죠. 예. 진짜. 별걸로 다 핫해. 정말 그 중국 여행을 해서 악플 달리는 거는 비교도 안 돼요. 인도에 달리는 거는. 근데 인도에서 한국인 여행객분들이 그렇게 위험에 처한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도 여행에 대한 이미지는 성찰, 구도, 내지는 어떤 그런 뭐랄까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 왜냐면 인도 여행에서 나왔던 책들이 대부분 굉장히 있어 보여요. 인도에 가면은 뭔가 진짜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힐링을 받고 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인도 여행 전문 작가로서 그런 지적에 대해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최고의 피해자는 인도라는 나라예요. 사실 인도라는 나라는 그게 정신적이지도 않았고 성찰과 상관이 없었는데 일부 한국 여행 작가들이 가서 이제 거기 가면 뭐 길가에 구르는 돌도 성인이다. 뭐 뭐야? 거지한테도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네. 그런 이미지로 왠지 이제 그 이미지가 90년대 초반 싸이월드 이미지. 그런 그렇죠. 흑백 사진 인도 맞아, 구도자의 맞아. 사진과 함께 뭐 인도에서는 구르는 돌도 성자다. 나 자신을 거명하게 네. 보자. 이렇게 뭐. 사원 뒤편에 걸린 맞아요. 석양을 배경으로 예. 해서. 그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인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폭행의 천국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되게 좀 재밌죠.
그게 어제와 오늘의 차이인 거예요. 어제 성자, 오늘 성폭행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어떤 사람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가. 네. 근데 실제로 인도에서 오랫동안 계셨었죠. 저는 네, 그쵸. 체류한 것만 한 6년 있었죠. 6년 정도. 네. 그럼 별의별 일을 다 보셨겠어요? 무슨 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당황스러운데. 별의별 일을 다 보았죠. 예. 네. 그 좀 몇 개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정말 워스트 여행객 사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워스트 여행객 사례? 네. 글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연애할 수 있죠. 현지인과? 예, 현지인과.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맨스에 가까운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언니가 여행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일하는 노동자랑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카스트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카스트 신분 계급을 말하는 신분 거죠. 계급이죠. 네. 근데 당연히 한국에 있으면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인도에 있으면 그 카스트를 무시하고는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하는 식당 점원과 얘기를 하고 친하게 지냈다라면은 식당 주인은 저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놀았다는 이유로 저는 그 카스트가 되는 거죠. 정말요? 예, 그래가지고 외국인인데도 처신을 아주 거만하게 해야 돼요. 외국인은 사실 또 정확하게 힌두교적으로 따지면은 아웃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카스트에 안 속하기 때문에 무조건 천민이에요. 잠깐만 안 속하기 때문에 열애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무조건 천민. 김선님이 피부가 아무리 하얘도 인도 가면 천민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데? 네. 이제 일하는 아주 낮은 카스트의 사람하고 이 사람을 정말 이 언니가 되게 깡이 좋은 게 데리고 탈출을 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네, 남자를 데리고. 네네. 그러고서 한 500km쯤 떠나가지고서 500km.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SOS를 친 거예요. 어머나. 저는 정말 인도에서 배지 없는 보안관이라니까요. 장고야, 장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그 언니와 저의 거리가 한 200km? 그것도 꽤 먼데. 인도에서 그게 멀은 게 아니야, 200km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km. 아니, 멀긴 해요. 인도에서는 200km로 한 5시간 가니까. 5시간 거쳐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상황을 우선 파악을 했죠. 파악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노동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 노예제도는 물론 없어졌지만,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빚을 가지고서 이제 돈을 갚을 때까지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그 SBS에서 나왔던 SOS 같은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얘를 데리고 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체 여하에 대한 권리들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잡히면은 팔이나 다리 하나 잘려요, 진짜로. 인도 정말 그래요. 그럼 게스트하우스 주인한테 잡히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걸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언니한테. 예, 이 언니는 꿈과 명성의 나라 인도로 왔다가 사랑에 빠진. 예. 이거 완전 드라마 그 책이잖아. 그러니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3위. 이렇게 여행 부문. 전사인 이 여자분은 사랑의 전사인 거죠. 여전사인 거죠. 여전사. 남자를 데리고 나왔어. 인종과 계급을 초월한. 남자는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 남자도. 인도 남자도 뭐냐면 이국에서 온 여자가 자신과 말 안 통하는 거죠. 거의 짧은 영어로 통하죠. 짧은 영어로만 사랑에 빠지고 자기 손을 이끈 채 500km를 데리고 나왔어. 대박.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뭐랄까 정말 이 여자랑 뭔가 잘 되고 싶다라는 느낌도 있겠고 또 잡히면 난 죽는다. 잘리는 거 아니야.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어마어마한 아드레날린 초분출 상태였을 것 같은데. 완전 업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딱 봤는데 남자를 인도 남자랑 이제 여자 같이 봤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영문을 모르는 아주 순수한 눈빛이에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네, 무슨 짓을 벌였는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순수한 거거든요. 맞아. 네. 순수한 사람들은 리미트가 없어요, 행동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게 저희처럼 달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지 알잖아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둘이만 해 달고 다른 사람. 근데 이렇게 자기가 지금 카스트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사랑에 도피한 여자인 거죠. 네, 사랑에 도피고 남자는 알긴 알죠.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이 외국인 여자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눈빛이 섞여 있는 게 공포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는데 전 사람의 눈빛과 얼굴에서 그렇게 다양한 표정이 나오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쨌건 이걸 어떻게 해요?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한테 왔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 경우 이제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이러면 대사관에서는 너 누구세요 이러거든요. 정말 이거는 대사관에서 개입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사랑 문제까지 어떻게 아니 그쵸. 내국인이 죽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이 팔다리가 잘리는 거니까 대사관과 상관이 없죠. 그쵸.
결국 제가 내려갔어요. 거기 내려가서 어디 게스트하우스로? 예, 그 주인한테 가서 이제 딜을 했죠. 이제 뭐 조금 이제 이거 뭐 딱 구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도 당연히 노발대발 하죠. 너 걔 어딨냐? 처단하겠다고. 너 외국인 왜 우리끼리 일인데 외국인 네가 개입을 하냐? 네.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우리나라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한 건데. 뭐 이거 좀 그래도 좀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네. 그 남자애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여자도 그런 경우 이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다 클리어하게 처리해준 조건으로 그 식당을 제 가이드북 그 도시의 가장 끄트머리에 별로 좋지 않은 맨션으로 실어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나 두 번째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네.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치. 이게 또 어깨 비밀인데 가이드북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끄트머리에 실어주고 1년간 실어주는 걸로 하고서 무마시켜놨어요. 그리고 그쪽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야밤에 그 분의 집을 습격해서 남자를 데리고 이제 가게 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야, 여자, 남자를? 예, 그래가지고 그건 그렇게 해결이 됐고 저도 그 이후로 3, 4년 정도 계속 방문하면서 걔가 무사한지 손가락은 잘 있는지 하다못해 손톱에 금이 가진 않았는지를 늘 확인을 했고요. 예, 체크했고 여자분은 억울하잖아요. 또 이 입장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완전 그 연애 브레이커가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여행을 되게 오래 했어요. 6개월 더 여행을 하면서 그냥 제 욕을 전 인국에 인도에 그냥 하고 다녀가지고서 수습하느라 힘들었어요. 인도 한타에 대한 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사랑을 파탄낸 사람쯤으로 이제 인도 한타님이 된 거잖아요. 벨이 썩을 놈이죠. 네. 뭐 근데 그런 일이 가이드를 보면은 그 레스토랑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게. 가보고 싶네. 진짜. 나무님은 가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나무님 정도. 야, 근데 그 인도 같은 나라에서 보면은 그 한국 분들이 약간의 그런 그 굉장히 그 만들어진 이미지죠.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막 가서 좀 뭐랄까 많은 문제도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저는 가장 여행자들이 준비 없이 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히치하이킹이라고 보거든요. 히치하이킹. 인도에서도 한국 분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겠습니다. 히치하이킹 많이 하나요?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네. 이제 대중교통이 그 제3세계 같은 경우는 히치하이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존재해요. 그럼 이런 지역은 정상적인 거라면 차를 한 대 대절해야죠. 근데 차를 한 대 대절하려면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용이 아니라 8인승이나 9인승 지프를 빌려야 되는데 또 그런 지역은 많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럼 9명을 왜 거기까지 가 그러면? 뿜빠이가 되지만 그냥 인터넷 와이파이 터진 데서 놀면 안 돼? 시내에서 놀으라고? 그러니까 어때? 뿜빠이도 안 되니까 차 한 대 대절할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치하이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특정 자연 현상과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쓰신 여행기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그 히치하이킹이 상당히 이제 일반화된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국 나가면은 이렇게 차편 없으면은 히치하이킹 하는 게 마치 예전에 되게 멋있는 행위처럼. 천사 조나단이라고 미국 드라마 있었어요. 80년대 드라마. 그 영화 보면은 그 금발의 조나단 그 사람이 이렇게 천사예요. 미국 전역을 이렇게 히치하이킹으로 여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인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뭐 간혹 그러다가 작년에 사고가 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캐나다 여성이 그 인도 산악 지역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정에 트럭을 히치하이킹해서 네. 당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럭 이해가 안 히치하이킹이 되죠. 위험하네? 그 아무래도 좀 뭐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좀 아무래도 좀 자가용과 트럭을 비해서 트럭 아저씨들이 좀 거칠기도 하고 네. 트럭이란 공간 자체가 밀폐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가요? 내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높아서. 높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을 도와줘야 한다고 되는 치- 거고. 그리고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 껴있던 게 그 지역이 인도에서 가장 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빠르와티 계곡이라고 전 책에서 뺐어요. 책에서 뺐는데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예, 뭐 저는 가봤는데 뭐 하여간에 마약하러 갔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왜 그러세요? 방송 중에 벙커에서도 이러는 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환진요, 환타에게 진실을 요구하기나. 그러니까. 네.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가 인도에서 실종자 60%가 거기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악명 정말 높은- 위험한데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거 여기서 소개하면 안 되겠네. 여기서
한 대 피시고 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보면은 캐나다 언니가. 예. 근데 이게 일방적 주장은 아닌 것 같은 게 경찰 조서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히치하이킹을 한 거고 인도 남성은 그냥 유혹하는 줄 알았다. 아, 웬일이야.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착각을 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있지만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런 경험들이 없는 아주 보수적인 사회다 보니까 외국 여성이 정말로 그런 거를 즐기려고 온다고 오해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뭐랄까 잘못된 선입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서양 여자들 아니면은 뭐 일본 여자들 즐기러 온다. 이런 걸 갖고 있어서 그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그 여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택시 탈 때. 남자랑 같이 탔는데 남자 내리고 나면은 택시 기사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외국인 여자한테 이제 추파를 던진다. 그래서 그게 불쾌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겐지스강에 있는 바라나시 지역 언론에서 나온 기사인데 그때 제가 취재할 때 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가이드북 취재하다 만났는데 그 한 인도인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서 운영하는 숙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인도 기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오고 있고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다. 이런 보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러라고 그래서 저도 인터뷰 따주고 마침 지나가던 한국 여성 여행자 4명 있길래 같이 그 집 가족과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신문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다다음날 기사가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얘가 기사를 썼냐면은 그 인도인의 그 섹슈얼한 파워가 되게 전 세계적 각광을 받고 뭐라고요? 정말 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런 걸 자기 나라 남성의 우월함 때문에 수많은 그 아시아 여성들이 와가지고서 인도 남자와의 이게 기사가 나오니까 여기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사관에 알렸죠. 이거는 항의해야 된다 언론사에. 그래가지고 뭐 항의한다고 그랬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고. 진짜 그런 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와요. 그럼 이걸 보는 인도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장난 아닌 거죠 진짜. 또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면 인도에서 핫팬츠 입고 막 이렇게 그 화보처럼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오해를 많이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좀 예민한 게 뭐냐면은 슬럿워크 그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짧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 이제 성폭행을 당한 거다 이런 논리를 쓰이니까 이제 슬럿워크 같은 시위도 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거기 위험하니까 가지마. 너 그렇게 하지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이렇게 좀 차별적이거라 해야 되나? 네,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에서 판사들이 때리는 그 성폭행에 대한 선고들도 약하죠. 우리 정서적으로. 네. 근데 그나마 선고가 내려져요. 우리는 성폭행이 나면은 SNS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 2008년에 인도 판사들을 가지고 서베이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조사 항목 중에 여자가 되게 야하게 입고 노출을 심한 옷을 입고 다녔다? 근데 이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어. 그럼 누구 책임이게? 하고 판사한테 물었는데 판사들한테? 판사한테 물었는데 78%가 여자가 잘못했네. 당할 만하네. 옷을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까 그거요. 이거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인데 되게 많아요, 은근히. 지금 괜히 인도만 까는 것 같은데 인도 외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 많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냐면은 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선 그 사회에서 약자예요. 나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누구도 그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그렇잖아요. 뭐 여자가 옷 야하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뭐 성추행을 당해도 오케이다 이게 아니다. 네. 옷 입는 건 내 자유고 내가 입고 그렇죠. 입고 다니는 그러면 그 남자 비난해 주잖아요. 한국은 그치. 최소한. 근데 인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런 도덕 관념, 뭐 사회적 통념을 인도에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인도 얘기라서 좀 그런데 더 충격적인 통계 중에 하나가 그 2012년에 인도 여행 작가가 인도 르뽀 작가, 모발 작가, 인도를 모발합니다. 인도 까기 환타. 네, 인도 좋아요. 인도 놀러 오세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떡하라고. 나도 게시판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런 워스트 사례도 좋지만 인도 여행의 어떤 좋은 부분. 모범 사례 좀 이야기해달라.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그게. 미안해요.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다음 기회에. 네. 그래가지고 까먹었잖아요. 그래요. 더 워스트한 사례. 서베이 말고. 서베이 말고 더 워스트한 사례 있다면서요. 나쁜 사례. 그 2012년에 이제 그 성폭행 사건이 델리에서 났잖아요. 네. 여성분이 돌아가셨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좀 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기고문에 의하면은 인도 여성 작가가 자기가 취재해서 쓴 건데 2011년에 인도 수도인 뉴델리에서 640건 정도의 성폭행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신고 이제 고소가 들어온 게 그 정도인데 유죄를 받은 게 한 건이에요. 네? 딸랑? 자, 성추행이나 성폭행. 성폭행.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 성추행으로는 인도에서 고소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성추행 고소가 안 들어가. 그냥 어디 더듬었다. 이거는 신고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깜도 안 그러니까 되고.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슈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이 의대생이었고 집안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왔고.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하르에서 나무를 하는 여성들 애들 둘이 있는데 경찰관이 성폭행을 하다 실패해요. 경찰관이? 네.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얘를 죽여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려요. 자매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단신 처리돼요. 단신 처리요? 네. 경찰관이 자매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고 죽여서 강물에 버렸는데 단신으로 나간다고요? 네. 일면 탑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도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번 2012년 12월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막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제가 의아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왜 저러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예.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뭐 그래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데 그러면 인도는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요즘 들어 늘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인도 이미지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책으로 봤던 그런 보면 뭐 명상. 구도, 성찰, 명상. 그러니까 뭐 왜 그래? 우선은 사실 인도보다 더한 나라들이 있어요. 뭐 파키스탄? 조금 서쪽으로 가면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명예살인이나 우리 인도도 종종 지역들. 벌어지긴 하지만 근데 인도가 우선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이 생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는 흔히 이제 인도가 영국 식민지 시절만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전에 1100년 정도부터 그 이슬람의 식민지를 거쳐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한 800년 거쳐요. 네. 북인도 지역은 그 무굴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네네. 인도의 뭐 왕조 중에 아우랑제브 하나. 막 이런 예. 사람들. 그 무굴이 몽골이라는 말의 아프가니스탄 사투리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무굴의 시조가 징기스칸의 후예임을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죠. 그리고 원래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적인 이제 남녀 간의 관계들에 대한 규정들이 좀 심해졌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원래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네. 고려 시대 때 쓴 거 그 자료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겸상하고 쌍화점 막. 아침 드라마 따당이에요.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완전 뭐. 근데 그게 식민지를 거치고 조선 말기로 접어들면서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여성들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인도도 전형적으로 식민지를 거치면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해요. 이 못난 남자들이. 이 망할 식민지.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제한, 통제. 뭐 어느 정도냐면은 인도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기본적인 이제 가정의례 같은 걸로 네. 애 낳고 1년 동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과 거의 비슷한 문화여서 여성들이 거리에서 나다니는 거를 좀 안 좋게 봐요, 인도는. 이슬람에서도 이제 여성은 남자를 유혹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그 전까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야, 인도 남자 얼마나 가정적이야, 장도 봐주고. 그래서 정말 인도 남자 같으면 정말 다 시집 갈 거야, 뭐 이런 사람이 10년 전에 한 트럭으로 세대 분량을 만났어요, 제가. 세상에. 트럭으로 세대 반 분량의 사람을 만났는데 세대 분량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로 들어가면은 야, 남자들이 여성들의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울면서 장을 보는 거예요. 가정적에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의 그림자죠. 자, 정말 이 여행 작가로서 그 분통 터진 상황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아니라 항상 인도에 꿈꾸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만은 주의하면 좋겠다.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것만은 와, 진짜 대본하고 어떻게 한 말도 하나도 안 맞냐. 그러니까요.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근데, 왜냐면 저는 대본이 너무 정치 사회적이라, 예, 남의 할게, 이거는. 네, 근데 제가 어떻게든 정치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이드북도 아니고 여권도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네, 특히 인도같이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국에서 나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한국에서 히치하이킹 안 하지. 그렇죠. 히치하이킹 안 하고. 낯선 사람이랑 뭐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지 않죠. 인도 오빠들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오토바이 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니들이 자주 타요, 정말로. 진짜? 근데 인도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저 정말 어떤 항의도 받았냐면요. 네. 마날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마을의 촌주 어르신께서 저를 불렀어요. 야, 너 가이드북 쓴다며. 한국 야, 가이드북 너네 나라 애들 네. 왜 그러니? 뭐 이러면서 왜 그러니? 꾸짖는 거예요. 너네 나라 여자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어미 꾸짖어가지고 제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데요. 저는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까인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그러니까 있죠. 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거기 가면 약해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인도의 사법체계도 보호해주지 않고 대사관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대사관은 원래 보호해주지 않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종특이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상식을 탑재하자. 가장 기본적인 거.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건 거기서도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해도 되는데 거기 가서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밤늦게 싸다니는 거. 한국은 정말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인도만 하더라도 되게 많은 나라들이 한 8시, 9시 되면 인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혼자 다니는 만나는 거는 동네 개들하고 똥밖에 없어요. 아니, 한국에서 오래 사는 외국 분들이 거의 하는 얘기가, 한국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 이렇게 밤에 홍대 이렇게 돌아다녀도 아무 그런 게 위험한 게 없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카페에서 뭐 종종 도난 사고 일어나긴 하지만, 테이블 위에다 가방 놓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는. 괜찮아요. 몇 안 되는, 미국도 안 되고, 일본이랑 우리나라 정도? 네, 제가 술 먹을 때 보면은, 가방을 꼭 앞에 놨잖아요, 지금도. 네. 이걸 안 떨어뜨리고요. 저도 화장실 때 들고 가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호텔 뷔페를 가도 전 다 들고 다녀요. 자, 첫 번째, 상식을 지키자. 두 번째, 짧게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 첫 번째밖에 생각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상식 지키자를 끝내고요. 그래, 상식. 네. 우리 인도 환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 이거는 좀 차근차근한 이렇게 좀 저희가 계속 모시죠. 계속 모셔요. 와주실 수 있죠. 네. 딴지 인터뷰도 이렇게 됐다가 서바이벌 톡까지 하게 된 거죠. 네. 시작은 이런 식이야. 시작 이런 식으로 발가락 담갔다가 발목 들어오고 발목 담갔다가 목까지 푹 담갔다. 목까지 푹 똑같은 것도 있어. 광고가 안 들어온 것도 똑같아. 아, 그래요? 어떻게 말하니까. 우린 들어오고 있어. 지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왜 이래요? 딴지는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자, 곁다리로 딴지일보 방송 현재 상황도 알려드렸고요. 자, 인도 여행 전문가 또 여행 전문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인도 환타님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네. 뭐 고민 해결 뭐 이래야 돼요? 고민 해결? 해결되긴 뭐가 해결돼? 그러니까 하소연만 했구만. 들어주는 것만으로 힐링 되는 거죠. 여기가 인도예요. 예.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바로 인도예요. 네. 자, 인도 환타님 보내드리면서 1부 남녀 상여치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